dreams I see you again, never thinking of anything else. I feel you, I need you, I need you. You finally see me again. 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닛산이 만든 전기차죠. 리프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40만 대 가량 상당히 많은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기차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1세대 모델이 팔렸던 바가 있는데 1세대 모델, 지난 2010년 개발이 되어서 최근까지 이렇게 수명을 가져왔었는데, 현재는 2세대 모델로 진화를 해 있습니다. 뭐 디자인으로 보더라도 조금 더 세련된 그런 느낌들이 많이 묻어나는데요, 과연 그런 2세대 리프가 어떤 만족감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잠시와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닛산의 2세대 리프가 출시됐습니다. 리프는 세계에서 40만 대 이상 판매됐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전기차 시장의 강자인데요. 지난 2018년 1월 기준으로 누적 판매 30만 대를 기록했으니 1년 만에 10만 대나 팔린 성과입니다. 참고로 40만 대나 팔린 리프 덕분에 연간 6억 리터 이상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사실 닛산은 1947년 타마라는 이름의 전기차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엔 한 번 충전으로 65km를 갈 수 있었습니다. 1세대 리프가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귀여운 이미지를 가졌다면 2세대 리프는 조금 더 강한 인상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는 2015년 공개된 IDS 컨셉트를 기초로 하는데요. 전면부 헤드램프를 날카롭게 다듬고 닛산의 V모션 그릴을 넣어 마무리했습니다. 범퍼도 한층 스포티한 인상이죠. 충전구는 1세대처럼 전면부에 위치합니다. 측면부는 해치백 실루엣입니다. 지붕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C필러가 눈길을 끌죠. 전륜과 후륜 모두 벤틀레이티드 디스크를 사용한다는 점도 눈에 띄네요. 후면부는 부메랑 형상의 리어램프와 면적이 큰 디퓨저 등으로 멋을 냈습니다. 인테리어는 1세대보다 세련됐습니다. 슬림해진 스티어링 휠도 손에 잘 잡히고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모니터가 결합된 계기판도 좋습니다. 특히 전기차 특성에 맞춰 효율성 부분을 보여주는 기능이 많습니다. 센터 패시아도 새로워졌는데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한 9인치 크기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흥미롭네요. 동그랗게 생긴 전자식 기어 레버는 1세대와 거의 같은 모습이죠. 에코 버튼과 이 페달 버튼은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소형차 기준에서 소재도 고급스럽습니다. 가죽과 스웨이드 재질도 잘 활용했고요. 뒷좌석은 소형차 정도의 공간인데요. 머리 공간은 성인 남성이 탔을 때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센터 터널도 있네요. 435리터 크기의 트렁크 공간은 밑쪽으로 깊은 형태입니다. 시트 폴딩도 가능하고요. 그럼 리프가 들려주는 감성적인 소리를 들어볼까요?
안전장비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사각 및 후측방 경고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닛산이 자랑하는 반자율 주행 기능인 프로파일럿이나 자동 주차 기능이 빠졌고, 화질이 낮은 카메라나 과거부터 사용해왔던 열선 버튼 디자인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2세대로 변경된 전기차인 리프가 세계 시장을 넘어 국내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타고 있는 리프,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닛산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디자인의 방향성을 따라가면서 조금 더 세련미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좋습니다. 어쨌든 뭐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이제 호불호가 이제 갈리기 마련인데, 그래도 뭐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보기 좋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게 되고, 이게 좀 여담이지만 그 마징가 Z 인피니티라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와 같은 이제 차가 등장을 하는데 마치 그 차를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애니메이션 속의 자동차는 자율주행 자동차였긴 하지만요. 네, 그럼 지금부터 닛산 리프와 함께 달려볼까요? 네, 현재처럼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 이때 느껴지는 어떤 그런 독창성, 이것이 이제 내연기관에서 느낄 수 없는 상당히 이제 그 특별한 그런 감각인데, 만약에 이제 RC카를 직접 다뤄보신 적이 있다면 이 느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음과 동시에 약간의 그 모터가 돌아가는 잉하는 그런 음색을 들려주면서 차가 정말 부드럽게 쭉 하고 가속이 되는데, 이때 가속 감각이 상당히 좋습니다. 때문에 이 가속 감각만 놓고 본다면 사실 내연기관 차보다도 조금 더 나은 승차감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도 있게 되겠네요. 네, 뭐 기본적인 승차감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 이 부분은 조금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네, 가속할 때의 느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잘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그 차들, 내연기관 차들과 비교를 해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네,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닛산 리프의 가속 성능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8초대 초중반 정도를 마크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뭐 저희가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폭스바겐 아테온, 이것과 비교를 했을 때 한 0.1초 정도 뒤처지는 수치입니다. 물론 이제 출력이 높은 다른 이제 모델들, 전기차와 비교를 한다면 약간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같은 장르에 묶을 수 있는 이 뭐 아이오닉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그보다는 좋은 성능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또한 체감으로 느끼는 그런 성능 부분에서 전혀 그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실주행을 하면서 만족감만큼은 충분히 누리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이 전기차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 일상에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 어떤 그 그룹핑에 대한 이 정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여기서 그럼 김선우 기자에게 그룹핑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럼 잠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배터리 용량은 1kWh 전후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배터리는 약 10kWh 전후고요. 전기차로 넘어오면 1세대 전기차는 약 20kWh의 전후의 용량을 갖고 있었고, 한 번 충전으로 150km의 전후의 주행 거리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거의 모든 브랜드가 2세대 전기차를 내놓고 있습니다. 2세대 전기차는 1세대보다 2배 가까운 주행 거리를 갖게 됐습니다. 배터리 용량에 따라 400km 이상 주행 가능한 차도 많아졌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을 2배 늘린다고 주행거리도 2배 늘어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배터리 용량을 늘리면 그만큼 무게가 증가하고 무거운 몸을 이끌기 위해서 에너지 소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알기 쉽게 조금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노 트위즈를 볼까요? 배터리 용량이 6.1kWh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회 충전 주행 거리도 55km 정도고요.
하지만 차량의 공차 중량이 475kg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복합 에너지 소비 효율은 kWh당 7.9km에 이릅니다. 요즘 나오고 있는 전기차가 kWh당 5에서 6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으니까 사실 대단한 효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승했던 테슬라 모델 S P100D는 어떨까요? 이름 그대로 배터리 용량이 100kWh나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무거워서 공차 중량이 2.2톤을 넘고 복합 인증 에너지 효율은 kWh당 3.8km에 불과해서 트위지의 절반 효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트위지하고 모델 S하고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직접 비교를 하냐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성격이 다릅니다. 트위지 같은 차는 도심 근거리 이동수단이고 모델 S는 장거리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2세대 전기차도 바로 이렇게 목적에 따라 구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심 근거리 이동만 한다면 불필요하게 크고 무거운 배터리는 에너지 소비 효율만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의 배터리를 장착시키고요. 반대로 장거리 이슈가 있다면 2세대 전기차에 부합하는 고용량 배터리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이미 현대 코나 일렉트릭, 소울부스터 EV 등도 배터리 패키지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죠. 네, 닛산 리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2세대 전기차 중 도심용 모델은 닛산 리프가 있고 아이오닉 일렉트릭, 코나 일렉트릭 라이트 패키지, 소울부스터 EV 슬림 패키지 정도로 묶입니다. 그리고 2세대 전기차 중 장거리형 모델은 쉐보레 볼트를 중심으로 코나 일렉트릭, 소울부스터 EV, 니로 EV 등이 있습니다. 리프에서도 장거리 버전인 리프 E 플러스 모델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리프는 400km 가까이 주행할 수 있는 코나 일렉트릭이나 니로 EV, 볼트 등과 경쟁 상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도심형 전기차는 장거리 전기차와 비교해 주행거리는 짧지만 더 가볍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나 일렉트릭과 소울부스터 EV를 비교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장거리 모델은 도심형보다 140kg 정도 더 무겁고 가격도 300만원 이상씩 더 비쌉니다. 분명 주행거리가 길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의 전기차를 원하는 소비자들도 있기 때문에 2세대 전기차 그룹이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구분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현재 닛산 리프는 도심형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장거리를 위한 그 버전도 있죠. 이제 E 플러스라고 불리게 되는데 사실 이제 해외에서 이제 인증을 보면 상당히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시기가 되면 한국 닛산에서도 이 장거리형 리프를 들여올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이 도심형 모델로서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수준의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그 인증받은 거리를 봤을 때 사실 이 국내의 어떤 그 제도 자체가 재미있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는 정말 허술합니다. 네, 특히나 뭐 일부 뭐 안전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썩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적어도 이 연비 부분에서만큼은 상당히 까탈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미국의 이제 인증 연비를 보면 이제 EPA 기준으로 약 150마일 정도, 또한 이제 유럽의 WLTP로 보더라도 한 170마일 정도를 인증받은 상태인데 국내에서는 한 230km 정도를 인증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뭐 하지만 전기차를 탈 때 사실 이 충전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 주행 거리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제시해 준다는 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네요. 자, 닛산 리프. 이 차를 처음 타고 느꼈던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걸 꼽는다면 스티어링을 통한 이 조작성이 될 텐데요. 네, 조금만 스티어링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차량이 상당히 민첩하게 움직여줍니다. 때문에 이 타이어 사이즈를 생각하지 않고 타이어의 컨셉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이 핸들링의 성능에 심취해서 코너링을 즐기다 보면 이제 조금은 이제 차가 미끄러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상당히 날카로운 그런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리프가 가진 매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티어링을 돌릴 때 뭐 거의 뭐 스포츠카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을 정도인데 또한 이제 뭐 회전 반경으로 보더라도 유턴을 할 때 이제 회전을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도 회전 반경도 충분히 좋은 수준이었고 어떤 조향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한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선웅 기자가 만나고 온 이 닛산의 향후 전략에 대해서 설계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질문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리프와 같이 미래 이동 수단에 대해서 직접 연구를 하고 개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닛산이 생각하는 미래 이동 수단은 어떤 모습일까요? I feel Nissan is a brand and a product for everybody. You know, it's really something that I want to enable everybody in the world to enjoy, especially people that are not very mobile at the moment and can use the benefit, right, of this technology. I always feel that technology needs to develop for the benefit of humans instead of for the wrong ways for humans. So if I imagine in 50 years, 100 years, you know, the different types of mobility services that we have, whether it's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s, designed specifically for that purpose, with a real wonderful experience. One of the things that I think we need to be very careful for is that not everything becomes the same. 네, 그럼 이번엔 리프에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은 듣기 싫은 질문을 해봤는데요. So with Leaf, firstly you get a brilliantly engineered vehicle. It's the second generation of Nissan electric vehicles. So all of the experience that our engineers have over 15 years of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and designing electric vehicles means that all of that has gone into the second generation of Leaf. So there's so many small considerations which make it a better ownership experience. You get things like the e-pedal, which is a fantastic driving feature that customers are really, really loving. You get our intelligent driving technologies, intelligent cruise control, brake assist, a round view monitor, and these other things. You get a very well-designed vehicle. You get a very well-engineered, robust, durable battery, which is with an 8-year battery warranty. So there's many different features on the car, as well as you get, frankly, a larger, more comfortable vehicle than many of the competitors are able to offer at a similar price. 네, 다음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리프는 반자율주행 기능이 빠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You know, for a system like ProPilot to work, it needs to be tuned, so to speak, for every region that you go into because the roads are different. You know, the lines on the road, the signs, everything that it needs to use in order to work correctly might be different in different regions. You know, in Japan it's different than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it's different than in Korea and in Europe. And so for every region where we go, we need to make sure that the system works very, you know, perfectly, you know, according to our specifications. And it just takes time, I think, to do that. And so, you know, Nissan as a global company, you know, has to make choices on where the product will be launched and how. And I think for ProPilot, that is the main issue, that it needs to be tuned to the local market. 네, 조금은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형식적인 대답일 수 있겠지만 소비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어필하는 것도 그들의 역할이니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오토뷰 홈페이지에 기사 형태로도 제공이 되고 있으니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뭐 사실 이 인터뷰라는 것이 그렇지만 좀 뻔한 얘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서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정 부분 얘기를 해줬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어쨌든 제조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국내 현실을 생각하면 DC 콤보 타입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어떤 활용성으로 놓고 본다면 네, 어떤 뭐 DC 차데모 역시도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닛산 리프의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아쉽게도 제동 거리 자체가 만족감을 주지는 못했는데요. 사실 그 전기차를 타다 보면 제동 거리가 의외로 약간 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리프 같은 경우가 이 강한 제동이 들어왔을 때 타이어의 미끌림을 시작으로 해서 ABS가 다소 좀 길게 진행되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제동 거리가 조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물론 이제 현재의 날씨라는 변수, 이 낮은 기온이라는 조건도 조금은 불리하게 작용을 했고, 또한 이 차가 거의 이제 신차 수준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 브레이크 부분에 소위 이제 길들이기라고 하죠. 버니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동 거리가 약간 늘어나긴 했는데, 뭐 정상 컨디션을 찾는다면 적어도 한 1에서 최대한 2m 정도는 당길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것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이때 이질감을 최소화시켰다는 점인데요. 물론 내연기관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것 자체, 이 페달의 조작감에서 약간의 특이한 점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로서는 어떤 그런 느낌, 어떤 이질감을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적어도 이 조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경 쓴 그런 흔적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참고로 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 밟을 때는 일반적인 스프링을 밟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되고요. 또한 이번 이 리프에는 이제 이 페달이라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소위 뭐 원 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데, 조금 더 차를 운전자의 뜻에 맞춰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가속 페달을 놓았을 때 강하게 제동이 걸리는 만큼, 물론 이제 배터리 충전을 하기 위함이지만 이때 승차감이 소폭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차원으로 볼 것들도 있는데요. 가령 오르막길을 달리고 있다가 차가 정차했을 때, 이때 이제 차가 통상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기 전에 뒤로 밀리게 되면 불안감이 생기게 되죠. 하지만 이 페달 모드, 이 모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상태에서는 한번 잠시 해볼까요? 브레이크를 밟고 저는 페달에서 발을 뗐습니다. 발을 뗐는데도 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럼 다시 가속 페달을 좀 밟아보고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만으로도 차가 정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곳의 경사도가 어느 정도는 심한 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행을 해나갈 수 있다는 점, 일부 편의성 또한 이제 어떤 효율성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또한 이 변속 레버, 처음에는 이제 장난감 같아가지고 쓰는데 조금은 이제 뭔가 좀 어색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의외로 쓰다 보니까 손에 또 잘 잡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편하고, 일단 이 센터 페시아를 시작으로 해서 어떤 그 센터 콘솔에 이르기까지 이쪽 부분에 뭔가 이렇게 돌출된 것이 없다 보니까 조금 깔끔한 느낌이 든다는 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전기차로서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구석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을 지적하자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감, 특히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이제 한국형으로 튜닝을 하면서 이 협력업체의 실력이 상당히 좀 좋게 느껴지진 않는데, 향후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한다면 리프의 소비자들이 갖는 만족감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어느 정도 잘 구현했다는 점은 좋고요. 닛산 리프, 앞서 제가 이제 잠시 승차감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죠. 아무래도 가속 페달을 밟아서 부드럽게 차가 가속되는 이 전기차의 특성상 이 승차감이라는 부분에서는 분명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서스펜션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이제 일부 하이브리드 모델 또한 전기차를 탔을 때 이 배터리를 아래쪽으로 배치를 시키다 보니까 차체가 조금은 경직된 그런 느낌을 보여줄 때가 있었는데, 현재 리프에서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고 있지 않아서 좋네요. 뭔가 그 다른 일반적인 차를 탈 때처럼 차체에서 보여주는 어느 정도의 탄력성, 그를 통해서 쇼크를 어느 정도 방어하는 부분도 있고, 서스펜션 역시도 적당한 그런 부드러움과 때로는 이제 뭐 핸들링이 필요할 때 혹은 코너링 상태에서 적당히 차체를 잘 지지해 주기 때문에 이 하체 세팅에 대해서는 나무랄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정숙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앞서 뭐 승차감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숙성이라는 부분도 전기차의 분명한 경쟁력이 됩니다. 사실 이제 내연기관 엔진의 경우 RPM이 상승하게 되면서 소음을 많이 만들게 되죠. 하지만 이 모터로 구동되는 전기차에서는 그런 점들이 정말 최소화되어 있죠. 때문에 윈드 노이즈라든지 어떤 그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정도만이 거슬리게 되는데 실제 저희가 이제 어떤 측정한 이 수치보다 만족감이 조금 더 크다는 점, 네, 이 점이 뭐 사실 뭐 리프뿐만이 아닌 전기차들이 갖는 공통적인 강점이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시내도로를 비롯해서 고속도로를 달렸을 때 종합적으로 얻어진 그 수치를 기반으로 한 연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사실 연비라기보다는 효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요. 네, 아직까지 이 수치가 많이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 보통으로 이제 6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서 6 정도만 해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 현재 이 리프가 5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상당히 좋은 그런 효율성을 갖는 모델이라고 이렇게 봐주셔도 됩니다. 네, 닛산 리프. 마지막으로 이 차의 경쟁력을 꼽는다면 그래도 가격 부분을 짚고 넘어갈 것 같은데요. 최근 닛산, 인피니티도 그렇지만 좋은 가격을 제시하고자 많이 노력하는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엑스트레일도 좋은 가격이 나왔었고 저희가 최근 테스트했었던 QX50 역시도 좋은 가격을 가졌었는데 현재 리프도 수입차로서 수입 전기차로서는 좋은 가격을 제시해내고 있습니다. 트림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특히 이제 기본 트림의 경우는 보조금을 받았을 때 2천만 원대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국산 모델과 비교를 하더라도 잠시 여기서 표를 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이 경쟁력 있는 가격을 들고 나왔다는 점, 네, 이 점만큼은 한 번 더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네, 오늘 만난 닛산 리프. 아직까지 전기차가 익숙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구석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행을 할 때의 느낌도 과거 전기차들 혹은 초창기 하이브리드보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상에서 느껴지는 승차감, 물론 이제 짧게 쇼크가 탁 하고 때리는 그 순간에는 조금 둔탁하게 처리를 하는 경향도 있지만 전반적인 승차감 또한 이 과속 방지턱을 만났을 때도 부담 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속할 때의 느낌도 좋고, 물론 이제 최고 속도라는 부분이 시속 148km까지로 제한된다는 그런 점을 아쉬움으로 느끼실 소비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일상 환경 또한 고속에서 달리고 있다가 제가속을 한다든지 추월을 한다든지 이럴 때조차도 여유로운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도의 성능만 하더라도 이 차의 컨셉으로 놓고 봤을 때는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끔 닛산의 모델들을 타다 보면 아쉬움을 지적하게 되는데, 이 언제죠? 이게 지금 임프레션? 룬던 삼성이 이제 SM5 임프레션 때 봤던 것 같은 이런 이제 열선 버튼이 달려 있는데, 향후에 이런 버튼들만 조금 세련되게 바꿔주면 소비자가 갖는 시각적인 만족도가 한층 더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가격 경쟁력을 비롯해서 전기차를 탈 때, 저희가 예전에도 전기차를 탈 때 항상 조마조마했었는데, 적어도 도심형 전기차를 타면서 이 정도의
불안감을 갖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을 하게 되네요. 네, 오늘은 감각 좋은 또한 스타일리시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전기차, 세계에서도 정말 많이 팔렸다고 하는 전기차, 네, 닛산 리프를 만나봤습니다.